오늘 2학기에서 뒤에 조금 못 끝날 수도 있는데 마지막 단어 상관관계라는 단어는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대표값과 산포도를 잘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대표값과 산포도 를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여기는 개념이 그렇게 크진 않죠. 많진 않죠. 일단 대표값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대표값이란 별량들의 중심점인 경향이나 특징, 이걸 그냥 특징이라고 할게요. 예.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을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A반하고 B반이 있는데 A반 애들은 10점, 30점, 50점, 70점, 90점. B반 애들은 1, 2, 3, 4, 5점을 받았답니다. 어느 반이 더 잘하니? 딱 봐도 A반이 잘하잖아. 그런데 이게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면요 어느 반이 딱 잘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얘네들의 점수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해라. 우리 보통 평균을 쓰자. 그래서 얘네 반 애들의 점수의 평균은 50점. 얘네 반 애들의 점수의 평균은 3점. 오유씨. B반하고 A반은 무조건 A반이 훨씬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 대표값 중에요. 평균을 많이 써요. 예, 평균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A반 애들하고 B반 애들의 집값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A반 애들이 1억, 2억, 3억, 4억, 5억. 아니야. 이 정도로 하자. B반 애들의 집값은요 1천, 2천, 3천, 4천, 100억. 그래서 얘네 반 A반 애들 집값의 평균은 3억, B반 애들 집값의 평균은요 20억 2천만 원. 이거만 딱 보니까 야 B반 애들이 훨씬 잘 사네. 그죠? 야 얘는 평균이 3억이고 얘는 평균이 20억이잖아. 근데 얘는 옳은 대표값이 아닌 거야. 야 이쪽으로 와서 다시 보면 야 어느 반이 더 잘 사? A반이 더 잘 사는 거지. 단지 특별하게 엄청 잘 사는 애가 B반에 한 명 있을 뿐인 거야. 이런 건 이상점이라고 해요. 이상점. 이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특별히 혼자서만 너무 크거나 작은 값이 섞여 있을 경우는요 평균이 옳은 대표값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대표값이란 요 반의 어떤 특징을 대표하는 값을 쓴 건데 평균이 옳은 대표값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때는요 중앙값이 옳은 대표값이 돼요. 크기 순으로 나뉘었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 중앙값이라고 불러. 알았지? 그래서 어떨 때는요 대표값으로 적절하는 게 중앙값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평균이야. 평균 국민소득이 4만 달러. 그런데 이것도 옳은 대표값이 아니야.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면 니네 집에 식구 몇 명이야? 6명? 그러면 6명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니까 24만 달러거든. 그럼 24만 달러면 약 얼마냐? 1.5배를 하니까 2억 4천, 3억 6천. 연소득이 3억 6천이네. 근데 보통 3억 6천까지 소득이 내기 좀 힘들겠지. 한 달에 3천인 거야 소득이. 근데 한 달에 3천 벌 수도 있으셔. 근데 그럼 굉장히 많이 버는 경우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은요 옳은 대표값이 아닌 경우가 많아. 나라별로.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가서 보면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엄청 못 살아요. 선생님 선배가 하나 이혼을 했거든. 근데 이혼하더니 필리핀으로 간 거야. 애가 셋이야. 부인 없이. 왜 필리핀으로 갔어? 그랬더니 거기는 베이비시터
애들 봐주는 보모 한 달 월급이 5만 원이래. 한 20년 전이었거든. 한 달 월급이 5만 원인 거야. 그래갖고 베이비시터 3명, 가정부, 그리고 운전수,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집사까지 해서 6명을 쓴다는 거야. 근데 그 6명 쓰는데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돼. 우리나라에서 가정부 한 명 쓰면 100만 원 갖고 못 구했거든요 그때도. 근데 6명을 했는데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집만 사갖고 가면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되는 거야. 애들 다 1대1로 봐주는 거야. 1대1로 애들을. 예. 그래서 그 나라는요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한 2만 불 되나 그럴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사람들 월급이 지금도 20만 원이 안 돼. 1인당 그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되는 사람 국민의 90%가. 아무튼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은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지를 나타내는 옳은 대표값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부의 편중이라고 해서 부자들은 엄청 많이 갖고 있고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 못 사는 나라들이 있어. 베트남, 대만도 그래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아. 그런데 거기 대학교 졸업하고 보통 20대 평균 소득이 한 150만 원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초봉이. 근데 거기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은 더 많아. 그럼 왜 그러게? TSMC라고 반도체 회사 하나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요. 그래서 국민 소득 자체는 높아 보이는데, 근데 걔네 진짜 힘들겠어. 대만. 커피값이나 맥도날드 가면 우리나라랑 똑같아 가격이.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그냥 150만 원 갖고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250만 원 갖고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 살기 너무 힘들지. 그런 게 있어. 자, 아무튼 여기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두 번째 대표값은 중앙값이라는 게 있다. 이게 중앙값이 오른 대표값일 때도 있어요. 최빈값은 어떤 거냐면 우리만 애들 저 충치수를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빵빵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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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에 12개, 14개. 평균 충치수가 1.5개 정도 나오죠. 야, 근데 대부분 충치가 없잖아. 우리 반 애들 대부분. 그래서 이건 오히려 대부분 충치가 0개입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옳을 수도 있어. 대표값으로 그랬을 때 이거는 최빈값이라는 걸 뽑아낸 거예요. 자료 중에 빈도가 많이 나타난 걸 대표값을 하는 경우. 자, 우리 반 애들이 휴대폰 수를 조사해봤어. 이렇지는 않다. 휴대폰 없는 애가 반에 거의 없잖아, 그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우리 반 애들은 대부분 휴대폰이 1개입니다. 라고 해도 되겠지. 이런 게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 값을 대표값으로 하는 거야.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그냥 대표값으로 쓰는 거야. 이런 걸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런데 중앙값은 꼭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홀수계일 때는요, 딱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야. 근데 이게 4개, 6개잖아.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요거 2개가 가운데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짝수계일 경우 중앙값은요,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야. 알았지? 중앙값을 구할 때 짝수계인 별량의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값을 씁니다. 그리고 최빈값은 특징이 뭐냐면 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 우리 반 애들 총치수를 조사했더니요,
그럼 최빈값은 0이 8개, 1이 8개잖아. 어? 이게 9개인가? 어이씨, 2, 2, 6, 예. 그러면 최빈값이 0하고 1이다. 그래서 최빈값은요,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 이상일 수도 있는 거야. 최빈값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중앙값의 특징 뭐라고? 중앙값은 짝수개일 경우 가운데 2개의 평균을 구해야지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빈값은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평균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대표값인데 평균이 옳지 않은 대표값일 수도 있겠다. 알았지? 자,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걸 보고요. 여러분이 요걸 한번 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씩만 해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얘는 평균을 내라 그래. 그럼 다 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 7로 나누면 되지. 그죠?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쓰고요. 과부족이라는 걸 쓸 거예요. 왜냐면, 야, 얘가 평균이 한 8점 정도 돼 보이는데, 그럼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남는 거 없음, 플러스 1. 남는 거 없음, 모자란 거 3개, 남는 거 2개. 이렇게 남고 모자라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요, 8점이 맞아, 평균. 남고 모자라는 것만 계산해갖고 얘 평균을 따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줄게. 아무튼 얘는 평균이 8점. 그리고 중앙값을 구하려면 얘를 순서대로 써야 돼. 5, 7, 8, 8, 9, 9, 7. 7개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8이 중앙값이에요. 그죠?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난 거. 8하고 9가 두 번씩 나타났으니까 8과 9가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해봐. 자, 그 다음에 이 자료의 최빈값. 우리 반 애들의 혈액형을 조사했더니요. A형이 4명, B형이 7명, O형이 4명, A형이 3명이면요. 최빈값은 B형이 되겠다. B형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야. 얘를 차례대로 써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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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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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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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A, B, AB가 될 테니까 최빈값은 B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는요. 이게 줄기 그림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낸 것 요거는 5점을 뜻하는 거고요. 5회, 이것도 5회. 이거는 8회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 줄기가 있으면 얘는 13회, 13회, 14회, 14회, 19회를 나타내는 거야. 줄기 그림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우리가. 아무튼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시오. 그럼 중앙값은 딱 별량의 중앙에 있는 거잖아. 그럼 전부 몇 개인지 보자. 셋, 다섯, 13개. 25개야 얘가 전부. 자료가 지금 25개거든. 그럼 딱 중앙에 있는 건 13번째죠. 그러면 3개, 5개, 5개. 요게 13번째 자료가 되겠다. 얼마 세미나? 7이야? 이 7이 나타내는 건 실제로 얼마야? 몇 초야? 매달리기 몇 회야? 27회. 그래서 중앙값은 27인 거야.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여기 딱 보이네. 그렇죠? 채연아, 최빈값은 34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아래는 희수가 이번 주에 받은 전자우편의 개수를 나타냈는데 평균이 4래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해서 7로 나눠준 게 평균이죠. 그죠? 그래서 7분의 요거 다 더하면 x 플러스 얼마가 될 텐데 그게 4다. 그러면 x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가 얼마냐? 4가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0이니까 요거
요거 없어지니까 얘는 3이다 x. 그러면 중앙값은 어떻게 돼요? 2. 차례대로 써야 돼. 2개, 3개, 3개, 2개, 3개, 3개, 4개, 5개, 5개, 6개니까 중앙값은 4가 되겠다. 그죠? 최빈값은 3과 5. 최빈값은 3과 5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예, 요건 좀 이따 할 테니까 여기까지 일단 풀어봐요. 그런데 뒤에도 이 내용이야 똑같아. 문제가 살짝 복잡해질 뿐이에요. 자, 학생 10명의 통학 시간의 평균을 구하래요. 전체가 10명인데 1명, 2명, 3명이니까 x는 일단 4명이 되겠지. 그치? 평균을 구하려면 5분 이내가 2명.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전체 애들의 통학 시간을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인원 10명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5분 이내가 2명, 15분 이내가 4명, 25분 이내가 3명, 35분 이내가 1명이고요. 이걸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주면 통학 시간의 평균이 나오겠다.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다음은 제약의 일주일 운동의 운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운동 시간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운동 시간을 다 더하면 몇 시간이야? 14시간이네. 7로 나눠주면 하루 평균 2시간?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거. 다음은 어느 과일 가게 A 바구니에 들어있는 귤 6개와 B 바구니에 있는 귤 4개의 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귤의 무게의 평균. A 바구니의 귤의 무게의 평균과 B 바구니의 귤의 무게의 평균을 계산하래. 자, 그럼 대충 평균이 한 65 정도 돼 보인다. 그치요? 그럼 65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걸 가평균이라고 잡아. 그럼 얘는 5점이 모자라고, 얘는 4점이 모자라고, 얘는 7점이 남고, 얘는 과하고 부족한 게 없고요. 얘는 4점이 남고, 얘는 2점이 모자란 거지. 그치? 그래서 과하고 남고 부족한 것만 평균을 내는 거야. 이렇게. 이걸 가평균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해요.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게 훨씬 편해요. 그럼 얘는 이거 더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요게 0이야. 그래서 얘는 요게 0이 되니까 65가 평균값이 되겠다? 그럼 얘도 65를 기준으로 해주면 전체 4개 얘는 5점이 남고 얘는 3점이 모자라고 1점 모자라고 3점이 남으니까 얼마야? 요게 4가 돼서 65 더하기 4분의 4에서 얘는 66이 평균이 되겠다? 그러면 B 바구니가 평균이 더 높다. 이렇게 평균을 조사해서요. 평균을 다 더해서 6이나 4로 나누는 건데 이게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겠지, 그치? 그렇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단은 상 문제 안 풀고 넘어갈게요. 상까지 필요 없어. 얘는 그냥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1반과 2반. 자, 1반은 20명인데 평균이 102회래. 그리고 2반은 25명이 평균이 120회래. 그래서 1반과 2반 전체 학생의 평균을 조사하래. 그러면 1반 애들의 줄넘기 횟수의 총 횟수는 102 곱하기 20. 2반 애들은 120회 한 게 25명이잖아. 그치? 얘네들을 더해서 전체 45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겠다. 알았지? 1, 2반 합친 거에 평균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은요. 3개의 별량의 평균이 10이라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으로 나눈 게 10이라는 뜻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1이라는 뜻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5개의 별량의 평균을 구하래. 그럼 5개의 별량의 평균은 7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3 나누기 5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얘가 30이니까 10이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x, y, z의 평균이 7이라는 건 3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1이다. 5개 별량의 평균을 구하여.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3x 빼기 1 더하기 3y 더하기 3z 더하기 2 더하기 22 나누기 5 하면 되는데 요거 숫자만 다 더해보면 어떻게 돼? 27. 그지? 그런데 얘가 x도 y도 z도 3개가 있잖아. 요게 21이니까 63. 그래서 5분의 90. 18이 평균이겠다. 그지? 조건을 갖고 이렇게 평균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상문제가 없네. 그지? 이건 그냥 니네가 풀면 될 것 같아? 뭐라는 거야 이게? 자, 길이의 평균이 21인 4개의 끈이 있다. 그럼 이 4개 끈의 길이를 A, B, C, D라 그러면 4개 끈의 평균이 21이니까 합은 84가 되겠지. 4분의 이게 21일 테니까. 그런 다음에 각 끈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4개의 정삼각형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정삼각형을요 A로 만들고 B로 만들고 C로 만들고 D로 만들고 요걸로 다 만들고 요걸로 만들고 요걸로 만들고 요걸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거 하나의 길이는 3분의 A, 얘는 3분의 B, 얘는 3분의 C, 얘는 3분의 D일 거야. 그치? 그런데 이 정삼각형 4개의 둘레 길이의 평균을 구하래. 그럼 얘는 둘레 길이가 얼마? A, 얘는 B, 얘는 C, 얘는 D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네 넷의 평균을 구하여야 해. 그럼 4분의 84, 2분의 1이네요. 21이네 뭐. 그지요? 예, 문장이 그냥 여러분들을 좀 현혹한 거였습니다. 예? 지금 얘는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중앙값 보자. 다음은 재성인에 반해 1모듬, 2모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의 개수를 조사한 것이다. 1모듬의 중앙값과 2모듬의 중앙값을 구하여. 중앙값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해야 돼. 그럼 작은 거 2, 4, 5, 5 2, 4, 5, 5 그 다음에 7, 7 8, 10, 11, 14 그지요? 그러면 몇 개야? 둘이 6, 8, 10개니까요. 5번째하고 6번째 거에 평균을 구하니까 7. 1모듬의 중앙값은 7인 거야. 자, 2모듬 작은 것부터 1, 2, 3, 4 1, 2, 3, 4 그 다음은 6, 7, 7 6, 7, 7 8, 9, 15 역시 얘는 5번째, 6번째의 평균이니까 6.5 2모듬의 중앙값은 6.5가 되겠다. 이렇게 중앙값은요 짝수일 때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은요. 다음은 농장에서 살충제를 분무할 때 사용하는 분무기의 소음의 크기를 20일 동안 조사해서 나타나. 소음의 크기의 중앙값을 구하여. 그럼 얘가 전부 몇 개야? 20개 아니야, 그치? 10번째하고 11번째 거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거, 이게 11번째 거네. 10번째는 69, 11번째는 74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이게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 y가 자연수고 x보다 y가 크고 13이 더 크다. 중앙값을 구하여요.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이 일단 x하고 x, y를 빼고요. 나머지를 나열해 보면
7, 9, 12. 7, 9, 12. 그 다음에 14, 14, 15, 18. 그런데 x하고 y는 13보다 작다니까요. 요쪽에 x하고 y가 들어가겠다. 그지? 그러면 중앙값은 뭐야? 무조건 12가 되겠네? 뭐냐? x, y는 13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가장 커봐야 12일 거라고. 그러니까 중앙값은요, 요가. 선생님 얘가 x일 수도 있잖아요. x가 10이어도 중앙값은 10인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5명의 학생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작은 값부터 크기 수로 나열할 때 중앙값이 52kg이래. 그러면 요 5명의 몸무게 가운데 52kg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생의 몸무게는 54g. 그리고 몸무게가 85kg의 학생이 58kg의 학생이 추가됐대. 그럼 걔는요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겠지. 그러면 6명의 몸무게의 중앙값은요 얘네들의 평균이 53이 중앙값이 될 거야. 가운데 두 개의 중앙값을 구하면 되는 거네. 이제부터 상문제 나오는데 그냥 상문제 빼고 갈게요. 자, 최빈값. 다음은 두 사격 선수 A, B가 같은 횟수로 총을 쏘아 얻은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최빈값 구하라는 거지. A 선수의 최빈값과 B 선수의 최빈값을 구하래요. 그럼 A 선수의 최빈값은 전부 몇 번 쏜 거야? 같은 횟수로 쐈대잖아. 그치? 그럼 A 선수가 몇 번 쐈어요? 20번, B 선수가 20회 쐈으니까 A 선수도 20회를 쏴야겠다. 그죠? 그런데 얘가 17번이니까 X는 3이 되겠어. 그럼 A 선수는 가장 많이 쏘는 게 10점이네. 그치? 그래서 A 선수의 최빈값은 10점. B 선수는 가장 많이 쏘는 게 6회니까 9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A 선수의 최빈값은 10점, B 선수의 최빈값은 9점이 되겠어. 이건 그 점수를 쏜 횟수야. 예. 자, 그 다음에 623번. 오른쪽은 시문회 반 학생 30명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빈값. 자, 전체가 30명이잖아. 그지? 30명이 되려면 여기가 10명이 돼야겠네. 그지? 최빈값은 축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구 7번, 야구. 농구 6번, 농구. 배구 3번, 배구. 축구는 10번이 나오니까 최빈값은 축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빈값은 꼭 숫자가 아니어도 되는 거야. 어떤 단어나 문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중 중앙값과 최빈값이 서로 같은 것. 중앙값, 최빈값 계산할 수 있지? 최빈값만 불러볼까? 세리나? 최빈값? 최빈값 9. 중앙값은 차례대로 나열해서 가운데 값. 채연아, 중앙값은 4죠. 얘네들의 평균. 그치? 얘는 중앙값.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 2, 4, 8. 중앙값 얼마? 3이 되겠네. 그래서 중앙값, 최빈값 같은 거 니네가 찾아주세요. 중앙값 찾으려면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돼. 다시 배열해서 찾으면 되겠다. 자, 다음은 정영빈의 반 학생 12명이 제기차기 기록을 조사하는 것이다. 평균을 구하래. 중앙값을 구하래. 최빈값을 구하래. 니네가 구해줘. 할 수 있을 거야? 야, 평균만 선생님 도와줄게. 야, 평균. 대충 평균 몇 번으로 볼까? 세리나.
어려우면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더해서 평균을 내요. 그럼 얼마? 평균은 둘이 더하면 26이잖아. 평균은 13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13 더하기 과부족을 쭉 써주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플러스 2, 플러스 4. 얘는 플러스 그냥 더해라. 이거는 어렵다. 가평균 쓰는 게 더 어렵다. 다 더해서 나눠줘서 평균 구하세요. 그리고 중앙값 구하려면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고 최빈값만 빨리 찾을 수 있겠다. 채연아, 최빈값 얼마야? 15. 눈에 딱 띄죠? 15가 제일 많이 나갔네. 예. 중앙값은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요. 자, 적절한 대표값 찾기. 평균이 어울리지 않는 거 딱 눈에 띄네. 이상점이 있으면 평균이 옳은 대표값이 아니라고 그랬지? 몇 번? 5번. 얘 때문에 얘는 평균이 대표값이 옳지 않아? 네. 그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대표값 답을라 그래요. 다음은 어느 신발 가게에서 일주일 동안 판매한 운동화의 치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적절한 대표값을 구해보래요. 자, 평균은 얼마쯤 되고요? 지금 얘는 이게 260, 260, 265, 265, 265, 270, 275, 275, 275, 275, 275, 275 이걸 나타낸 거야. 자, 적절한 대표값이 어떤 걸 것 같아? 뭘 것 같아? 지금 얘는 일단 평균은 별로 안 맞는 거야. 왜냐면 평균이 만약 268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운동화는 268이 없단 말이지. 265 아니면 270일 거 아니야. 그래서 평균은 옳은 대표값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중앙값이나 최빈값이 옳은 대표값일 거를 보고요. 제가 보기엔 최빈값이 이 별량들의 대표값으로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화를 한 사이즈로만 사야 한다면 최빈값으로 사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최빈값이 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근데 잠깐만, 책의 생각은 나랑 또 다를 수 있다. 내가 더 좋네. 최빈값이라고 나와 있네 책도. 예. 자, 그다음에 다음은 학생 10명이 한 달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줘요. 평균 중앙값, 옳은 대표값. 야, 평균은 일단 옳은 대표값이 아니지. 27 이상점이 있잖아. 그렇지? 옳은 대표값은 중앙값이 될 거야. 평균 구하고 중앙값 구해서 중앙값이 옳은 대표값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힘들다. 야, 유형 5번까지만 니네가 풀어봐. 일단 여기 원래 6번까지가 그 거시겠는데 5번까지만 해봐요. 6번은 내용이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자, 일단 볼 거는 유형 6번만 볼게요. 유형 6번에 한 4문제 정도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니네가 확실히 이쪽 계산이 나만큼 빠르지가 않아갖고 연습이 좀 필요할 거고요. 저쪽 반 애들은 이쪽을 안 배웠어. 그래갖고 오히려 뭐 그때 가서 같이 공부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 자, 630번. 4회 동안 이렇게 점수를 맞았는데 한 번 더 봐서 평균이 90점이 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니? 그럼 이걸 x라고 놓고 다 더해서 5로 나눈 게 90점이 되면 되겠죠? 예? 또는 그래 요렇게 계산해 봐. 그래서 계산 덧셈을 후딱후딱 잘 해줘야겠네. 그치? 자, 또 다른 거 631번.
중앙값이 7이래요. 얘네 5개의 중앙값이 7이래. 근데 A보다 B가 더 크대요. 그러면 얘는 2, 4, 9, A, B일 수도 있고 2, 4, A, 9, B일 수도 있고 2, 4, A, B, 9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중앙값은 9거나 A일 텐데 요 모양에서 중앙값이 9가 잠깐만 여기가 9일 경우는 이거 중앙값이 9 나오기 힘들지. 뭐냐면 얘보다 얘가 더 크잖아. 그치? 여기서 A가 9면 되고 여기서도 A가 9면 되고 이거 중앙값이 9라는 거는요 A가 9라는 소리가 되겠다. 그 다음에 중앙값이 7이라고 나왔거든요. 미안. 자, 요거 5개의 중앙값은 7이다. 그러면 요건 7이 될 수 없고 얘도 7이 얘는 7이 될 수도 있겠다. 그치? 요 상태에서 중앙값이 7이 나오려면 A는 7이면 되고 요 상황에서도요 A가 7이 돼야 중앙값이 7이 되겠다. 그래서 A는 일단 7이에요. 그런 다음에 요거의 중앙값이 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는 7이고 그 다음에 10하고 15인데 B가 여기 요 A보다는 커야 되니까 B가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7B 10 15일 수도 있고요. 7, 10, B 15일 수도 있고 7, 10, 15, B일 수도 있는데 이때 중앙값이 9가 되려면 얘는 중앙값이 9가 안 되죠? 얘도 안 되겠다. 이게 더 크면. 그지? 그래서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 B 더하기 10을 2로 나눈 게 9가 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B는 8이 되겠네요. 요걸 계산하면. 그래서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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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져서 맞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조금 쉽진 않아. 예.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자료의 최빈값이 14분일 때 이 자료의 평균 B를 구하래요. 자, 최빈값이 14래. 그러면 14, 14. 그럼 A는요? A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6이나 7이나 8이 되면 14분이다. 근데 여기 10도 2번이고 14도 2번이니까 최빈값이 14가 되려면 A는 무조건 14가 돼야 되겠지. 최빈값이 14가 되려면 그런 다음에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A가 14일 때 얘네들의 평균은 다 더해서 8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계산이 좀 많이 나와있다. 오늘 마지막 가이드인데 다음은 세진이가 5일 동안 공부한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쉽지 않네? 야, 평균과 최빈값이 같다라는 건 x가 이 값 아니면 이 값 아니면 이 값 아니면 이 값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런데 84, 86, 90, 100이라고 썼을 때 x가 요런 값이면 평균이 x가 100이면 최빈값은 100이고 평균이 100이 될 수가 없겠다. 그치? 만약에 x가 90이면 얘 역시 요건 해봐야 되겠네. x가 만약에 9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x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는데 얘나 얘일 경우는요 평균이 그 값이 될 수는 없지.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요 90이나 86일 거야. 근데 선생님이 숫자적인 감각으로 후딱 따져보니까 90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x가 90이라고 생각하면
84, 86, 90, 90, 100이 되니까 최빈값은 90이 맞지? 그리고 평균은요. 이거 다 더해서 84 더하기 86 더하기 90 더하기 90 더하기 100을 5로 나눠보면요. 이게 90이 나오네. 계산은 90이 나와요. 그래서 최빈값도 90, 평균도 90이 되려면 x는 90이 돼야 맞겠네요. 야, 얘는 될 수가 없었던 거야. 왜냐면 x가 얘면 최빈값이 얘인데 평균이 얘가 나올 수가 없잖아. 제일 작은 값이 x가 되면. 네, 그래서 x는 90이 답이 되는 문제였네요. 네, 여기까지 일단 네 문제 딱 풀어주고 예, 숙제까지 잘 해갖고 오시도록 하세요. 배움 6번까지.